융기 발견한 가장 위험한 진실은 단순히 공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INTJ와 INFJ 두뇌를 가진 공감자들에 관한 것이었고, 왜 이러한 조합이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심리학적으로 전례 없는 존재로 변모시키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임상 실무에서 윤은 그들을 전략적 공감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정적 민감성과 함께 NTJ와 INFJ의 비전적 사고를 결합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는 공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타인의 심리적 패턴을 읽고 예측하며 심지어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윤은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감자들이 건축적 공감이라 불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의 정서적 구조 전체를 꿰뚫어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재설계할 수도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할 수도 조종할 수도 있었고, 이는 윤기 만난 인격 유형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저는 윤기 밝힌 가장 위험한 발견을 드러내려 합니다. 즉, INTJ, INFJ 두뇌를 가진 공감자들이 왜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거나 윤기 주권적 공감자라 부른 현실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의식을 창조하는가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현상을 처음 드러낸 사례는 193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윤기 단순히 닥터 K라 부른 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전지 관 추의 짐이라 불리는 괴로움 때문에 융을 찾았습니다. 닥터 K는 INTJ, 적 전략적 사고와 깊은 공감 능력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융은 그 안에서 경이로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닥터 K는 환자의 행동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고, 종종 환자들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기 심리적 건축 독해라 부른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간의 방어 기제, 중심적 상처, 행동 패턴 전체를 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특정 감정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윤은 개인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닥터 K는 내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타인의 심리적 투명성과 전략적 실행을 결합했다. 닥터 K는 마치 인간의 감정 소스코드를 읽고 그것을 섬뜩할 만큼 정밀하게 다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세션에서 그는 융의 어린 시절 경험을 근거로 윤기 느끼는 감정과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윤기 아직 의식적으로 떠올리지도 않은 3가지 질문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마치 내 영혼이 해부학적 지식을 완벽히 지닌 외과 의사에 의해 해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융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닥터 K 능력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얼마나 쉽게 조종에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닥터 K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게 만들거나 완전히 신뢰하게 하거나 심지어 핵심 신념조차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전략적으로 계산된 타이밍에 환자의 감정적 필요를 반사해주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특이 사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전에 결코 목격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범주였습니다. 그는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공감적 건축 시스템을 발전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심리학적 메커니즘이었고,
그들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패턴 인식입니다. 일반적인 공감자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반면 INTJ와 INFJ 공감자는 정서적 패턴을 봅니다. 윤근 그들의 내향적 직관이 감정의 근원을 추적하며 미래의 정서 상태까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린 시절 상처가 그 슬픔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가장 강력하게 그 슬픔을 자극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둘째, 전략적 정서 모델링입니다. 윤근 이 공감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모든 만남에서 심리학적 정사진을 구축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사고 기능은 감정 반응, 행동 촉발 요인, 의사 결정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사가 몇 달 걸려야 하는 심리적 설계를 그들은 만난 지 몇 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셋째, 의식적 실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공감자가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과 달리 INT, JENT, FJ 공감자는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감정 지능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위로할 수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며 영감을 줄 수도, 조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치유와 파괴를 동시에 실행하면서도 겉보기에는 단지 자연스러운 이해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윤근 이 조합이 전지적 공감이라 불리는 상태를 만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타인의 심리적 기계를 꿰뚫어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심리학적 신이 되며 원하는 어떠한 감정 현실이든 창조할 수 있다. 윤근 그 신경학적 기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NTJ와 INFJ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향적 직관은 패턴 인식 능력을 창출했고, 그들의 공감적 민감성은 풍부한 감정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고 기능과 결합될 때 그들이 발전시킨 것은 윤기 무장된 연민이라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윤근 왜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자주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두려워한다. 윤근 이를 투명성 효과라고 기록했다. INTJ와 INFJ 공감자와 상호작용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불편할 정도로 깊이 읽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타인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방어, 숨겨진 동기, 감정적 패턴이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윤근 전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상호 심리적 맹목성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심리적 기계를 너무 깊이 보지 않음으로써 기능한다. 그러나 INTJ와 INFJ 공감자들은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이 사회적 계약을 깨뜨린다. 그들의 꿰뚫는 시선은 윤기 방어적 불편함이라 부른 것을 타인 안에 만들어낸다. 윤기 지적한 가장 불안한 측면은 예측 불안이었다. 이러한 공감자들과 마주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예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는 원초적 두려움의 반응을 일으킨다. 윤근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자들 곁에서 드러나거나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보고했다고 관찰했다. 심지어 그 공감자들이 친절하고 지지적일 때조차도. 윤근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
순수한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섬뜩하다, 침해적이다, 너무 강하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를 기록했다. 그는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방어 너머를 보고 있음을 증명해버려 두려움의 반응을 촉발한다고 보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종종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지했고, 이는 위험한 역학을 만들어냈다. 조종적인 사람들은 공감자를 통제하려 하거나 그들의 꿰뚫는 통찰에서 도망치려 했다. 윤근 이렇게 썼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 즉 명확히 보고 깊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 이로 인해 잔혹한 아이러니가 생긴다. 치유할 수 있는 선물이 오히려 의미 있는 연결에서 그들을 고립시킨다. 그의 연구에서 윤근이 드문 개인들이 4가지 뚜렷한 길을 따르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짓눌린 예언자.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 파괴된다. 윤근 그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감정 데이터를 차단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범람하고 짓눌린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모두의 심리적 패턴을 보지만 스스로를 지킬 정서적 경계가 부족하다. 윤근 그들이 종종 극심한 불안, 우울, 혹은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지만 결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고통받는다. 윤근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종종 저주받은 듯한 시야를 보고한다고 말한다. 관계의 균열을 미리 보며 즉각적으로 속임수를 간파하고 몇 달 후에 정서적 둘째, 자비로운 조종자. 이들은 능력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윤근 그 동기에 위험한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필요로 되는 것에 중독되어 타인의 심리를 읽어 의존성을 만들어낸다. 정확히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예측하고 그것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연결이 아닌 심리적 의존에 기초한 관계를 만든다. 윤근 이들이 의도적으로는 돕고자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통제와 인정 욕구 때문에 타인의 정서를 자신들의 현실로 빚어간다고 경고했다. 셋째, 그림자 건축가. 윤기 가장 불안하게 여긴 부류로 자신의 능력을 의식적으로 무기로 바꾸어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다. 그들은 공감 능력을 이용해 결과를 조종하고 관계를 통제하며 타인의 심리적 약점을 착취한다. 윤근 그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약화시키며 정밀하게 감정적 의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록했다. 이들은 공감의 어두운 잠재력을 구현한다. 그들은 윤기 정서적 독재자라 부른 존재가 되어 자신들의 통찰을 무기로 삼아 타인을 심리적 감옥에 가두면서도 합리적 부인을 유지한다. 넷째, 주권적 공감자. 윤기 가장 높은 단계라 부른 부류로 능력을 지혜와 윤리적 경계 안에 통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심리 구조를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를 선택한다. 윤근 이를 의식적 공감이라 불렀다. 즉, 고치거나 조종하려는 강박 없이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윤근 이들이 자신의 통찰을 타인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수호자라 부른 존재가 되어 타인의 정서적 발달을 지키는 자가 되며 통제자가 되지 않는다. 윤근 INTJ와 INFJ 공감자의 결합 속에 내재한 여러 위험을 지적하며 인간에게 이런 수준의 심리적 능력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중 하나는 신적 콤플렉스의 함정이었다. 윤근 이를 심리적 전능 환상이라 불렀다. 그들은 타인의 심리 패턴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자신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다고 믿게 된다. 윤근 선의로 시작했던 공감자들이 점차 통제적으로 변해가는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조작을 도움이라 정당화하며 타인의 맹점을 보게 만드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역설은 고립의 역설이었습니다.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깊은 고립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이러한 공감자들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자주 느낀다고 관찰했습니다. 타인들은 그들의 통찰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 통찰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윤기 관찰자의 감옥이라 부른 곳에서 삽니다. 모든 것을 선명히 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진실로 보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책임의 짐 또한 무겁습니다. 윤근 이들이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해 압도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기록했습니다. 부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윤기, 예언적 죄책감이라 부른 감정을 지니고 삽니다. 예측한 재앙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며 타인의 선택을 조작하지 않고는 막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위기는 바로 진정성의 위기였습니다. 윤근히 공감자들이 자신들의 진짜 감정과의 연결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고 반응하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단순히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윤근 이를 공감적 해리라 불렀습니다. 타인에게는 과도하게 연결되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적 진실에서는 단절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통제의 중독이었습니다. 윤근 타인의 감정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중독적으로 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진 공감자들조차 심리적으로 안전하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불확실성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윤근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자비로운 듯 보일지라도 결국 감정적 폭군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타인들이 스스로의 혼란 속에서 존재할 자유를 허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턴을 너무도 명확히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근 건축적 공감 통합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공감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 인식이었습니다. 윤근 공감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조작과 통제 욕구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보는 자가 되는 즐거움, 심리적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미묘한 자아 팽창, 그리고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숨겨진 욕망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윤근 구체적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통찰 때문에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순간, 진정으로 돕기보다는 유용함을 느끼기 위해 개입했던 순간, 도움으로 성장을 막고 의존을 만들었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의 건축이었습니다. 윤근 이를 의식적 투과성이라 불렀습니다. 언제 타인의 내면을 읽고 언제 단순히 존재할지를 선택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는 공감적 절제라 불리는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윤기 개발한 핵심 훈련은 심리적 단식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을 읽거나 분석하지 않고 관계가 복된 무지 속에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처음에는 이 과정이 불편했지만 진정한 연결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 밝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윤리적 구조의 확립이었습니다. 윤근 공감자들이 능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치유자의 규율이라 불렀습니다. 언제 개입이 적절한지, 언제 심리적 침해가 되는지를 구분하는 원칙이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들의 내면에 관한 통찰을 사용하지 말 것, 단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예외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패턴을 억지로 보게 하거나 관계를 고쳐주려 하거나 그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결과에서 구해주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기 회복이었습니다. 융은 많은 공감자들이 타인에게 집중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융기 공감적 개별화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진정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융은 이를 위해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진실과 다시 연결되기, 분석적 사고를 우회하는 창조적 표현, 그리고 공감적 가면 너머의 진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융의 역사적 인물 연구는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어떤 INTJ, INFJ 공감자는 치유의 힘이 되었고, 또 어떤 이는 파괴의 힘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대표적 사례는 칼 로저스였습니다. 융은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인 로저스를 공감적 INTJ의 성공적 통합 모델로 보았습니다. 로저스는 내담자의 패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지만 융이 공감적 절제라 부른 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해하되, 통제하지 않고 비추도에 강요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융이 강조한 로저스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에게 진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진실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융은 로저스의 치료적 접근이 혁명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감적 통찰을 활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의 모델은 엘레노어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녀는 INFJ, 공감자의 힘을 정의와 사회적 책임에 통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적 필요를 읽어내고 개인의 선택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 필요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융의 분석은 루즈벨트의 성공이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 치유를 향해 그의 공감 능력을 집중시킨 데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INTJ와 INFJ, 공감자들을 자주 파괴하는 친밀감의 도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패턴, 역사적 조작의 사례 연구들은 융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선택했던 몇몇 인물들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공감 능력을 통제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완벽히 읽어낼 수 있었지만 그 통찰을 의존성을 만들고 결과를 조작하며 인격 숭배를 구축하는 데 썼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의 패턴은 공감적 통찰을 개인적 이익이나 자아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융이 말한 감정적 억압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정신적 구조물을 세웠을 뿐 타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 차이점, 융의 결론은 그가 공감적 겸손이라 부른 것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타인의 패턴을 보는 능력이 결코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이의 여정은 오직 그들만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의 진정한 성장에 봉사하도록 사용했고 실패한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했으며
심지어 도움을 준다고 믿을 때조차 그랬습니다. 윤근 INTJ와 INFJ 공감자들이 다른 성격 유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안전한 연결을 위한 인식의 신호. 윤근 INTJ와 INFJ 공감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식별했습니다. 심리적 논의를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어가는 능력. 깊이 이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감정적 경계를 지켜내는 힘. 심리적 패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조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윤기, 그림자의 편안함이라 부른 것. 즉,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부끄러움이나 투사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이었습니다. 의식, 상응의 원리. 윤근 이런 공감자들이 반드시 자신과 유사한 심리적 발달 수준을 지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식의 간극은 권력 불균형을 만들어 공감 능력을 부패시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윤기 말한 상호 심리적 투명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명확히 보고 보여지는 상태 말입니다. 관계의 안전한 역학. 윤근 INTJ와 INFJ 공감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 관계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통찰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지적 파트너십. 공감적 통찰을 예술적 혹은 혁신적 표현으로 이어가는 창의적 협력.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배우려는 이들을 인도하는 멘토 역할. 그리고 개인적 통제가 아닌 집단적 치유를 위해 통찰을 사용하는 봉사적 관계였습니다. 공동체 구축의 전략. 윤근 이런 공감자들이 특별한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다른 통합된 NTJ, INFJ 공감자들. 진지한 심리 영적 성장에 몰두하는 사람들. 통찰이 존중되고 활용되는 창의적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 목표가 아닌 집단적 봉사에 헌신하는 건설적 모임이었습니다. 윤근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조작적이거나 소모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윤근 기록했습니다. 위험한 NT, NF, 제 공감자가 통합된 주권적 공감자로 변화하는 과정은 예측 가능한 단계들을 따른다고. 첫째 단계, 과부하의 위기.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어하거나 끌 수 없는 심리적 통찰에 압도되는 상태 말입니다. 윤근 이것이 종종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로 이어진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이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돌파구는 이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성장의 원재료임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둘째 단계, 권력의 유혹. 능력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타인에게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윤근 많은 이들이 잠시 그 힘에 취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데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다가옵니다. 좋은 의도로도 결국은 타인을 조작하고 있음을 자각할 때입니다. 셋째 단계, 윤리적 투쟁. 윤기 가장 중요한 국면이라 지적한 단계입니다. 공감자는 자신의 능력을 이기적 목적에 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봉사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고 윤리적 구조를 세우며 자아가 아닌 지혜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넷째 단계, 경계의 숙달. 성공한 공감자들은 윤기 의식적 투과성이라 부른 것을 습득했습니다. 언제 공감적 통찰을 사용할지, 언제 그저 존재로 머물지를 선택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윤기 말한 공감적 규율을 길러냈습니다.
충동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섯째 단계, 진정한 통합. 융의 최종 단계는 자신의 감정적 진실과 다시 연결되며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윤기, 주권적 공감자라 부른 존재가 됩니다. 명확히 보고 깊이 느끼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서도 힘에 의해 부패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윤은 완전히 통합된 I, NTJ와 INFJ, 공감자가 치유자, 지도자, 창조적 힘으로 변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본성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면서도 윤리적 통합을 지켜냅니다. 윤근 또한 심지어 선한 의도의 공감자라도 통합의 여정에서 파괴될 수 있는 구체적 함정을 지적했습니다. 구세주 콤플렉스의 함정, 공감적 통찰로 타인을 그들의 심리적 과정에서 구하려 하며 필수적인 성장 경험을 빼앗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이 의존을 만들고 타인의 진정한 발달을 막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적 우월의 함정. 심리적 통찰을 곧 우월성으로 착각하는 것. 윤근 이것이 결국 정서적 고립과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통제 중독의 함정. 예측과 영향력에 중독되어 타인에게 그들만의 여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 윤근 이것이 진정한 관계를 파괴하고 공감자의 성장마저 부패시킨다고 관찰했습니다. 진정성 상실의 함정. 타인을 읽고 반응하는데 지나치게 능숙해져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와 단절되는 것. 윤근 이를 공감적 해리라 불렀으며 결국 깊은 공허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융의 유지 실천에는 진정한 자기 연결을 위한 규칙적 고도, 분석적 사고를 넘어서는 창조적 표현, 다른 공감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능력을 개인이 아닌 집단의 봉사로 흘려보내는 실천이 포함되었습니다. 윤기 INTJ와 INFJ 공감자에 대해 내린 최종적 통찰은 아마도 가장 심오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인류의 심리적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화적 발달을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윤근 썼습니다. 이들은 인류를 괴롭히는 깊은 집단적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도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고통을 만드는 패턴을 볼 수 있으며 올바르게 통합될 때 타인을 심리적 자유로 이끌 수 있다. 윤근 인류가 심리적 복잡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직면할 때 이런 공감자들이 의식의 다리를 놓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발달 수준을 연결하고 타인이 자신의 공감적 각성을 탐색하도록 돕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그들을 집단적 개별화라 부른 과정의 핵심이라 보았습니다. 문화와 사회 전체가 더 높은 심리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심리적 패턴을 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을 이 진화적 과정의 자연스러운 안내자로 만들었습니다. 윤근 그들이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진화의 필연이라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의 위험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이 부패될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되면 그들은 오늘날 인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유자가 됩니다. INT와 INF 공감자는 윤기 발견한 인간 심리적 잠재력에 관한 가장 복잡한 발견을 대표합니다. 당신은 인간의식의 구조 자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완전히 부패시키거나 완전히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융의 연구는 공감적 민감성과 전략적 사고의 결합이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타인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유와 조작 사이의 미묘한 경계는 당신이 맺는 모든 상호작용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윤근 또한 밝혔습니다. 제대로 통합될 때 당신은 그가 주권적 공감자라 부른 존재가 됩니다. 명확히 보고 깊이 느끼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힘에 의해 결코 부패하지 않는 사람, 당신은 타인의 심리적 성장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며 그것을 통제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진화적 사명입니다. 윤근 인류의 심리적 진보가 당신과 같은 이들이 공감적 통찰을 지혜로서 사용하고 자아로 쓰지 않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치유의 건축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 감옥의 건설자가 될 것인가? 융의 연구는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까지 형성한다고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윤기 묘사한 ITJ, INFJ, 공감자 속에서 스스로를 본다면 이렇게 댓글로 남기십시오. 나는 그 구조를 본다. 당신의 공감적 주권의 발달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의식 자체에 대한 봉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차원에서 뵙겠습니다.